시사 매거진 제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후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정보, 뉴스가 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그린 워싱에 대한 얘기 나눠본다고 하는데, 자, 박사님께서 그린 워싱이 뭔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그린워싱은 말 그대로 녹색으로 세탁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세탁이라고 하면 뭔가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 그린워싱이라는 거는 뭔가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을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왜곡하고 과장해서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녹색으로 이미지를 세탁한다는 뜻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는 가짜 환경주의 혹은 위장 환경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군요. 네네네. 자, 그럼 그런 그린워싱이 왜 일어나는 건가요? 네, 이제 기후위기 시대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환경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제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정말 이 기업이 경영을 할 때 또 물건을 만들 때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좀 변해가면 좋은데 네. 이런 기존의 시스템은 거의 바꾸지 않고 이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린, 에코, 녹색, 친환경, 천연, 유기농 이런 좀 지구와 친근한 단어를 이용해서 기업을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관련된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린워싱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고, 또 이 기업의 홍보물로만 이 기업의 녹색 가치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그린워싱 사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1년만 보더라도 한국환경사업기술원이라는 데서 이제 그린워싱 관련해서 광고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때 12,000건 정도를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2,900건은 이제 시정 조치를 받았고 또 267건은 시정 권고 또 5건 정도는 시정 명령 이렇게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2016년부터 21년까지 보면 그린워싱 관련해서 적발된 건수가 한 35,000건이 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이 업무를 맡은 인력이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은 그린워싱 사례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그린워싱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 사례를 들자면요. 지난 2021년 9월에 스타벅스가 세계 커피의 날이다 해가지고 일회용 컵 대신 재사용 가능한 리유저블 컵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네네. 이게 취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자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친환경적인 이벤트였지만 이게 결국은 또 다른 플라스틱 제품을 나눠주는 것이라서 이제 큰 의미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네. 또 화장품 회사 중에 이니스프리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화장품을 담는 용기가 대부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제 종이를 이용해서 페이퍼 보틀이라는 걸 만들어서 팔았어요. 네. 근데 겉에 영어로 Hello, I am paper bottle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종이 용기야 이렇게 써 있는데 네.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제 용기가 종이로 됐으니까 재활용이 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종이 용기를 분해해보면 안에는 결국 플라스틱 용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사례도 있을까요? 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ESG 펀드로 판매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이게 투자자들을 오도했다 이런 혐의를 받아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400만
이제 그 벌금으로 내라고 해갖고 지불한 일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 골드만삭스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벌금만 냈어요. 또 음. 호주의 에너지 회사 블랙 마운틴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면서 홍보를 할 때 이 프로젝트는 탄소 중립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화석연료가 탄소 중립이랑은 사실 정반대인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가 이제 호주에서 3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 적도 있습니다. 또 그렇군요. 코카콜라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코카콜라는 그 플라스틱 페트병 만들 때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이용해서 재활용을 해서 용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코카콜라가 지금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러니까 또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업체라는 사실은 또 감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다 알만한 기업들인데 이런 회사들도 그린워싱을 하고 있었네요. 자, 혹시 이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석유 회사들의 그린워싱 사례도 있을지, 또 이 석유 회사들이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일에 또 막대하게 돈을 쓴 일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지금은 기후변화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기후변화 이슈가 지금처럼 보편적이지 않을 때, 한 1990년대 이럴 때는 석유회사들이 모여서 기금을 조성하고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또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과학자들을 지원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대놓고 그런 활동을 하기에는 기후변화의 어떤 인간적 요인들이 너무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석유 기업들이 그린워싱을 많이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호주의 석유사 산토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가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비판을 받았고요. 또 글로벌 석유회사 로얄 더치 쉘에서는 자동차 오일을 출시하면서 홍보를 할 때 환경 친화적인 생활 스타일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쉘에 이 탄소 중립 오일을 써라 이렇게 홍보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이제 광고 중단 명령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그린워싱을 판별하는 기준을 좀 우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그린워싱은 크게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충 효과를 감추는 건데 이게 제품이나 기업의 일부 친환경적인 부분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음. 말하는 거죠. 네. 코카콜라가 재활용 용기를 쓰는 걸 홍보하면서 한편으로는 세계 최대 플라스틱 오염 기업인 거를 감추는 것, 이런 게 이제 상충 효과 감추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예요. 거창한 탄소 제로 계획만 내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던 사우디의 그 빈살만 왕세자가 500억 그루의 나무를 중동에 심어서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이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500억 그루 나무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저거는 이제 그린워싱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고요. 또 세 번째는 애매모호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나 뭐 광범위한 용어를 막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또 네 번째는 기업이나 제품과는 아무 관련성 없는 주장을 막 하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만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 다섯 번째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데 마치 인증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또 여섯 번째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상품인데도 마치 광고할 때는 환경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기농 담배, 뭐 녹색 해충약 이런 거 같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친환경 마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인증 마크와 비슷한 유사하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붙여갖고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그린워싱 방법이 있었네요. 자, 이걸 구분하고 걸러내는 것은 오롯이 소비자 역할인가요? 네, 소비자들이 그린워싱에 대해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기업들이 좀 비윤리적으로 그린워싱을 하지 않도록 좀 꼼꼼히 살피고 신고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자, 혹시 해외에서 이 그린워싱을 감독하는 제도가 갖춰진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아직 많지는 않은데요. 프랑스에서는 2021년에 그린워싱을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법안을 만들었고요.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유죄로 판단된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홍보 캠페인 비용의 80%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호주,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런 거는 그린워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서 기업이 녹색 마케팅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세계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가 점점 이제 촘촘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그린워싱과 관련해서 교회들은 또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교회에서 물건 구입할 때 이왕이면 좀 비싸도 또 구하기가 좀 번거로워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호하면 좋겠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는 교회들도 요즘 녹색교회 이런 것처럼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그린워싱처럼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녹색으로 포장하게 되면 오히려 교인들에게 실망을 주고 지역사회에서도 교회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지만 깊이 있는 어떤 생태적인 고민과 또 창조신앙, 또 생태신학에 대한 관점 없이 녹색 이미지만을 막 따라간다면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린워싱이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이 녹색 신앙을 잘 추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지속 가능한 녹색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한국 교회가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녹색교회는 목회자가 하고 싶다고 추진하는 행사 같은 것도 아니고요. 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도 안 되죠. 이 녹색교회는 기후위기 시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좀 거대한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회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방향을 진지하게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녹색교회 운동이 지속성을 갖고 계속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녹색교회는 어떤 하나의 행사나 캠페인이 잘 성공적으로 실천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배, 교육, 친교, 봉사 같은 모든 측면에서 이제 창조신앙과 생태적 가치를 잘 구현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은 이제 그린워싱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판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